2021년 여름 계절학기 수학적 사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는 EL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세부 강의 계획서를 제 블로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주소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http blog.naver.com 슬래시 하시고요. 이게 주소입니다. GEOINSKY 이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를 볼 수 있고요. 그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 블로그 주소를 치시고 가시면 강의 계획서라는 폴더가 있고요. 강의 계획서 이 카테고리를 찾으시고요. 강의 계획서라는 카테고리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적 사고를 찾으시면 되고요. 수학적 사고에서 이제 올려놓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일 나중에 올렸으니까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해서 거기서 올린 글 제목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찾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 교재에 관한 설명도 있고요. 성적평가 항목과 그 비중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학적 사고 수업에서는 앞부분은 스튜어트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미적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미적분학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면 뒤쪽에 한 주 정도 분량으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푸는 방법이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배웁니다. 그 부분은 교재가 바뀌고요. 그 교재는 역시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부분의 교재는 제 블로그에 가셔서 강의 자료라는 카테고리를 찾으시고요. 거기서 교과목 수학적 사고를 찾으시고요. 거기 올린 글을 보면 가장 먼저 올려놓은 글이기 때문에 가장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뒷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뒷페이지, 제일 끝 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수학적 사고에서 사용하는 연립 1차 방정식 교재라는 제목으로 PDF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PDF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에 대한 것만 배우니까 거기에 1장 그게 이제 다른 책인데 그 다른 책에 1장 부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에 관한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 부분만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 블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이 주소를 치시면 이렇게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렇게 블로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그 대문글 여기에 가장 나중에 올려놓은 최신에 올려놓은 것들이 뜨니까 이렇게 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강의 계획서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이제 제가 또 다른 글을 올리면 다른 글이 그 위로 올라올 테니까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아까처럼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시면 이렇게 창이 보이고요. 나중에 찾으실 때에는 이 왼쪽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유튜브 주소도 있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한 것은 유튜브 채널에 제 채널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해서 강의 계획서는 여기 강의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되고 필요한 거, 뭐 기존에 사용했던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답안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교과목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수학적 사고, 그리고 필요한 강의 자료, 여기 강의 자료 카테고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수학적 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서 수학적 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수학적 사고에 있는 그 글들이 쭉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한 1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0페이지네요. 여기 그 끝에서 두 번째 글에 보면 수학적 사고, 연립 1차 방정식 교재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시면 되겠어요. 해서 여기를 눌러서 파일을 여시면 이제 교재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는 여기 강의 계획서라는 카테고리에서 수학적 사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렸던 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강의 계획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DF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강의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 강의 계획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이렇게 제목으로 강의 계획서가 올라와 있죠.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교육 방법이라고 된 부분을 잠깐만 봐주시면 이번 학기 수업은 여름 학기 수업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녹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파일을 그 EL 사이트에 올려놓을 텐데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줄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그걸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화,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다 강의가 되고요. 세 번째 주도 월, 화, 수, 목, 금 강의가 다 되고요. 15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규학기에 15주가 우리 그 수업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15번 학기 중에 하는 일주일 수업을 여름 학기에는 하루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름 학기에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시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1시간이라는 것이 50분 수업인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25분 녹화 강의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분짜리가 4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하루에 25분 녹화 강의 4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21년 1학기부터 인제 학교의 규칙이 이렇게 바뀌어서 녹화 강의를 할 때에는 예 실시간 퀴즈를 보게 되어 있어요. 실시간 퀴즈.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진행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부터 12시 50분 까지, 이게 4 시간 수업 시간이 되겠죠. 강의는 녹화 강의 4 개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일 주일 안에, 그 첫 번째 주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주 일요일까지, 두 번째 주 그 5 일치는 두 번째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한 주에 5 일이나 4 일, 그 첫 주는 4 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5 일이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주에 월요일에 기말 시험 치고 끝날 거고요. 해서 4 개나 5 개가 인제 진행이 될 텐데,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녹화된 강의를 가지고 그 주차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차 일요일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는 4 개, 4 일치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두 번째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수업 내용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 수업은 월요일에 다 보시는 게 밀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수업은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12시 50분 까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퀴즈를 푸셔야 되고요. 화요일 것은 화요일 오전 9시 부터 화요일 12시 50분 까지 실시간 퀴즈를 푸시면 됩니다. 예. 그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나갈 거고요. 한 6문제 정도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그것은 뭐 따로 막 계산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실시간 퀴즈 문제는 거기 학습 내용을 보시면, 인제 그 강의 자료도 제가 녹화하는 학습 내용은 강의 자료로 올려줄 겁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 중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읽으시면 가장 마지막에 답까지 다 있지요. 그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문제와 답이 다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그 강의 자료를 받으셔서 그거 읽어 보시면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서 매일 그 수업을 제때에 예 들으시라고, 그런 의미로 실시간 퀴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학교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줄 테니까 고걸 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줌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예. 줌을 설치해서 시험 때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험 치는 장면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화하셔야 돼요. 중계를 하셔야 돼요. 어 아마 정규 학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 보셨으니까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줌이 휴대폰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줌에 입장하셔야 되고요. 예. 시험은 역시 EL 사이트에 시험 폴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컴퓨터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줌은 휴대폰으로 로그인하시고, 시험은 컴퓨터로 로그인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걸 읽어 보시고, 1학기 때 그 학교에서 공지한 그 공지 사항들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것들이. 그걸 다 읽어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따로 또 시험 때가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제는 실시간 퀴즈가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물론 어렵진 않지만 매번 수업마다 하루에 1회의 실시간 퀴즈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니까 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과제는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요. 과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장 2절 스튜어트 책 9판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음, 예, 학습 교재는 스튜어트 책 9판입니다. 미분적 분학. 그걸 기준으로 할 텐데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다 나눠주니까 그 PDF 파일을 나눠주니까 그냥 그 자료, 나눠준 자료만 가지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교재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2장 2절부터 나갈 거고요. 스튜어트 책으로 해서 2장 3절, 2장 7절, 2장 8절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전체를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극한에 대해서 한 2절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서 미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적분 파트로 넘어갑니다. 적분 파트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6장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7장은 많이 진행을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 적분 기술인데요. 7장 1절 부분 적분, 4절, 그 다음 유리함수의 적분, 8절에서 이상 적분, 이 정도 기술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은 급수로 들어갑니다. 급수도 다 하진 않고요. 급수 정의하고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몇 급수, 바로 8절로 띕니다. 그래서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해서 스튜어트의 책은 끝내고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넘어가서 교재는 블로그에 있는 교재 중에서 제가 또 발췌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과 3절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는 실시간 퀴즈가 12번 진행될 거고요. 그 실시간 퀴즈가 20%고요. 이건 답이 다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감점당하면 안 되겠어요. 강의 자료 나눠준 거 보시고 대부분 다 만점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중간 시험 30%고요. 기말 시험 30%고요. 중간 시험은 8일차 7월 1일에 수업 시간 9시부터 시작이지요. 9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기말 시험 30%, 마지막 15일차 7월 12일에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납니다. 7월 12일에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출석 10%, 출석은 올려진 그 녹화 파일을 다 보시면 출석이 됩니다. 그것은 EL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과제는 2번, 10%,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100%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평가해서 주겠습니다. 그 성적 평가하는 방법은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런 것들은 전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 계획서를 다 읽어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그 과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또 따로 공지가 되니까 EL 사이트에서 공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금방 얘기한 대로 스튜어트 책 9판에서 2장 2절 함수의 극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요. 예,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뜻은 예,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변수 x를 바꿔가면서 점점 a로 가까이 접근시키면 그때 그 변하는 x의 값에 의해서 함수값 fx가 변할 텐데 그 fx는 점점 L이라는 수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y는 fx,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예, 여기 한 점을 잡아볼까요? 예, 요 점에 x좌표를 a라고 하고 이 점에 y좌표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이 곡선 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극한을 얘기할 때에는 이 점에서의 값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a를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a하고는 다른데 a에 가까운 수 x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x라는 값은 a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 x의 값을 이 함수의 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때 fx가 계산이 되겠죠. 그 fx를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 있겠죠. 그림상으로 이렇게 fx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x의 값을 a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a에 충분히 가깝도록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가깝다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수를 줘도 a하고 x 사이의 거리가 그 작은 수보다 더 작아질 수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어야 돼요. a가 되는 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fx가 어디론가 움직일 텐데 그때 fx가 움직이는 그 경향을 읽어보면 fx가 x가 a로 가까이 갈수록 fx는 점점 어떤 수, 그 수를 l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고요. 그 수 l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런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a하고 같지 않은 수 중에서 a에 충분히 가까운 수 x를 선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a하고 같은 수를 선택해서 x가 a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x의 값은 a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가면 그때 그 변하는 x의 값에 대해서 함수값 fx를 계산을 해봤는데 fx가 점점 어디론가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수가 l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쓰기로 하자. 예,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림상에서 예, 어떤 함수가 당연히 a라는 점이 있을 때 그 a라는 점의 오른쪽에 있는 x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x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한쪽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한이 있다라는 것은 양쪽 극한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형태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a 위에다가 조그맣게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예, 그때 fx가 l로 접근해 간다. 예,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서 가는 이 극한을 예, 우리는 우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극한인데 예, right hand side 오른쪽에서 접근해 가는 극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x의 값이 반대로 a보다는 왼쪽에 있으면서 a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a의 왼쪽에서 a로 가는 것은 a 위에다가 조그맣게
아까하고는 다르게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쓰고 fx가 l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때 왼쪽에서 가는 것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좌극한. 예.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우리는 극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두 개가 같으면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다 지우고요. 그냥 a라고만 써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있다라는 것은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고 그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함수가 어떤 값이 오른쪽에 대해서만 값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 같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x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제한해주면 왼쪽에 있는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x의 값이 여기 주어진 함수를 fx를 x분의 1이라고 하고 정의역을 제한해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제한을 해줬다면 x의 값이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x가 0인 순간에는 물론 함수 값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한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그 x의 값을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은 점점 값이 커지겠죠. 여기 값이 x라면 x분의 1이 여기 있을 테니까 0에 충분히 가까우면 아주 큰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값이 점점 커지는 이런 경향은 무한대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접근하는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긴 해요. 발산하는 경향인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왼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x의 값이. 그때 x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데 부호는 음수지요. 이런 경향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x분의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fx, x분의 1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왼쪽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하고 왼쪽에서 접근할 때 하고 0으로 접근할 때 경향이 다르죠. 이렇게 이 오른쪽 상황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왼쪽으로 가는 이 경향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갈 때 그때 그 변하는 x의 값을 가지고 함수의 식에 대입해서 fx의 값을 계산해 봤을 때 x가 a로 접근해 가면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해서 적당한 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x분의 1처럼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도함수 얘기를 하기 전에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려고 이 극한 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수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치적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그래프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은 주어진 함수의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함수의 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수치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많은 함수들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표현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함수들은 식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상황마다 경험적으로 x의 값이 이랬을 때 함수 값이 이렇더라라는 그 상황, 표를 가지고 구해지게 됩니다. 예, 그럴 때에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해서 a에 가까운 x의 값을 취해서 그 x의 값에 대해서 fx의 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경향을 살펴서 얘기해 주는 것. 예, 그것을 수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적인 방법은 함수의 식이 있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x의 값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예, 여기 a의 값이 있다면 x의 값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당연히 그 함수 값을 이리 가까이 가는구나 하고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예, 지적해 주는 그런 방법. 그것을 그래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을 계산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예,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예,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예, 수치적인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이 값은 대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치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 거예요. 예, 수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음, 여기 주어진 함수의 식이 있죠. 주어진 함수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x의 값이 1로 갈 때의 경향을 알고 싶은 거니까 x의 값을 1은 아니지만 1에 충분히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1에 가까운 수를 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 선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x의 값을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해 볼게요. 0.5, 0.9, 0.99, 0.999, 0.9999. 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1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값을 fx의 식에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합니다. x가 0.5일 때 이 값을 계산하면 0.666667 이렇게 나와요. x가 0.9일 때도 이 값을 계산을 합니다. 즉 0.9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0.9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계산을 한 거죠. 그 결과가 0.526316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0.99를 대입해서 또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때 결과가 0.502513. 다시 0.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0.500250, 0.9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0.50002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파악하시면 돼요. x의 값이 0.5부터 0.9999까지 1의 왼쪽에서 1로 접근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fx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경향을 보니까 어디선가부터 0.52, 0.50, 0.500, 0.5000, 예, 이런 변화를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가지고, 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면 여기 5 뒤에 0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값은 0.5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예, 이렇게 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극한을 0.5다 이렇게, 예, 추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x가 1보다 큰 쪽에 있으면서 1에 가까운 수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 1.1, 1.01, 1.001, 1.0001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 값이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하지만 전부 1보다 큰 수죠. 1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른쪽 극한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럴 때 역시 똑같이 대입해서 1.5를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0.4, 00000 이렇게 나왔고요. 1.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476190, 1.0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0.497512, 1.001을 대입하면 0.499750, 1.0001을 대입하면 0.49997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경향을 살펴보면 돼요. 예, 어디선가 0.49, 그 다음 0.499, 0.4999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0.4 뒤에 9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9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0.5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양쪽을 다 이제 해결을 한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이런 결론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 극한을 추측을 해보면 좌극한도 0.5로 가까이 가고 있고 우극한도 0.5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그렇죠? 둘 다 0.5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x가 1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은 0.5구나. 예, 이렇게 판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수치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낸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예, 이렇게 결론을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이 극한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튜어트 책 9판에 있는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수치적인 방법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극한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극한이고요. 뒤에 가서 대수적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수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극한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이고요. 그때 주어진 함수는 x분의 sin x라는 함수입니다. 당연히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가 0일 때는 이 함수는 정의되지 않아요. 하지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이라는 것은 x가 0에서 함수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극한이라는 것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x를 0으로 보낼 거니까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할 거고요. 해서 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른쪽 표처럼 선택을 했어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런 값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변화하면 마이너스 0점 하고 그 다음 1 사이에 0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거의 0에 가까운 수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시키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전부 음수예요.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서 x분의 sin x를 계산하면 0.84147098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0.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0.95885108 마이너스 0.1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0.99833417 마이너스 0.02를 대입하면 0.99998333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하면 0.9999998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x분의 sin x 계산된 값을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턴가 0.99, 0.9999, 0.999999 0점하고 9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1로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줍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좌극한을 추정을 했어요. 자, 똑같이 이제 반대쪽을 추정합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x의 값을 1.0, 0.5, 0.1, 0.01, 0.001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전부 플러스 값을 갖는 수들이니까 0보다는 큰 쪽에 있죠.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값을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x분의 sin x라는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1.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84147098, 0.5 대입해서 계산하면 0.95885108, 0.1 대입해서 계산하면 0.99833417,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99998333, 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99999983 이렇게 나오네요. 역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경향을 보면 0.99, 0.9999, 0.999999 역시 1을 향해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우극한도 1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수치적으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x의 값을 0에 가까운 수로 선택을 해서 그 x의 값에 대해서 x분의 sin x를 계산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치적인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우극한 이 값이 1이었어요. 좌극한 이 값도 1이었어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또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둘 다 x분의 sin x는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결론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자, 이 극한은 중요하니까 이 결과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한 두어 문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튜어트 책 9판, 9판 교재에 있는 예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의 값이 존재하면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역시 x는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0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0으로 가고 있죠. 전부 음수니까 0의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자, 그때마다 x제곱분의 1을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서 제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1이지요. 마이너스 0.1을 대입해서 x제곱분의 1을 계산하면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0.0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400, 마이너스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만이 되고요.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만이 되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x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 당연히 예, 그 제곱하는 부분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걸 뒤집어 놓으면 점점 큰 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100을 선택했을 때 10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만을 선택했을 때 만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어떤 수를 줘도 당연히 그 수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예,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를 써요. 예, 이게 무한대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좌극한은 존재하냐라고 물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좌극한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향이 있으면 그 경향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경향을 가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기호가 이겁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에 무한대다. 이렇게 써요. 예, 이것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하지만 그 경향은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쓰고 무한대로 발산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반대쪽을 살펴볼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x의 값을 1.0, 0.1, 0.05, 0.01, 0.001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전부 0보다 큰 수니까 0의 오른쪽에 있죠? 예. 자, 그때마다 x제곱분의 1을 또 계산을 해봅니다. 1.0 대입해서 x제곱분의 1을 계산하면 1이에요. 0.1을 대입해서 x제곱분의 1을 계산하면 100이고요. 0.0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400이고요. 0.01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00, 0.001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만이 되네요. 역시 점점 값이 커지고 있죠. 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추정을 해주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예, 그리고 이런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왼쪽에서의 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죠? 예, 발산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다라고 쓴 거지 값이 있어서 같다라고 쓴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극한은 무한대다라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예, 양쪽 모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값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콕 집어서 값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렇다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살펴보고 예, 이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한쪽 극한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우극한, 좌극한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 이 값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또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 이 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구해라 그래도 값이 없다면 값이 없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 주시고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우선 x의 값을 3보다 작은 쪽, 예, 왼쪽부터 가볼까요? 3으로 접근시킬 텐데 예, x의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2.9, 2.99, 2.999, 2.9999, 2.99999. 자, 당연히 3으로 접근하고 있죠. 하지만 3보다 다 작은 수들이니까 3의 왼쪽에 있죠. 예, 그러면 좌극한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x의 값을 대입해서 fx
x-3분의 2x라는 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2.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58, 2.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98, 2.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8, 2.9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9,998, 2.99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99,99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절대값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호는 다 마이너스죠. 이런 경향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을 먼저 추정을 해보면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반대쪽, 오른쪽을 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x의 값을 3보다 큰 쪽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3에 가까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을 3.1, 3.01, 3.001, 3.0001, 3.00001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하지만 다 3보다는 크네요. 그래서 3의 오른쪽.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들을 계산해서 대입해서 fx, x-3분의 2x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2, 3.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2, 3.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02, 3.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2, 예, 3.0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만 2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부호는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향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이 기호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오른쪽도 추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극한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스튜어트의 책을 가지고 미적분학 파트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스튜어트의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배우는 10장에 있는 무한급수도 그렇고 그 값을 정의할 때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극한 얘기를 다 배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우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극한의 내용들을 지금 아주 짧게 살펴보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잊어버린 것들은 여기서 필요한 거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조금 했고요. 그리고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